예, 운영체제의 실제 이해죠. 그러니까 여태껏 배웠던 어떤 특징지나 운영체제 기술을 실제 운영체제 예를 통해서 접목을 시켜보자는 얘기인데, 자, 유닉스의 기본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닉스는 주로 서버형 컴퓨터죠. 그러니까 유닉스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즈 아시죠? 윈도우즈. 여러분 쓰는 윈도우즈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바로 이 유닉스 운영체제의 유통업자였죠. 대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유닉스는 네트워크 운영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통신선을 연결해서 쓰는 그런 운영을 하는 운영체제예요. 분산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이 빌 게이츠는 생각할 때는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초기에는 이제 그거 갖고 막 사람들이 웃었다고 그래요. 무슨 개인 컴퓨터가 필요하겠냐. 컴퓨터는 여러 개 묶여서 처리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컴퓨터 하나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쓰는 운영체제가 필요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디스크에다가 운영체제를 만들어야겠다 한 게 바로 MS-DOS입니다. 이걸 만든 거죠, 처음에. 그래서 발전이 되어서 지금처럼 윈도우즈 NT 이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닉스라는 기반 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클라이언트 운영체제인 XP라든지 7, NT 이런 개념이. 자, 대부분 C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어셈블리가 아니라 C코드가 90% C언어로 만들어진 거고요. 유닉스는 기술로 통신형 운영체제다. 시간 분할 운영체제다.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 서버를 가지고 단말기를 연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에 뭐가 설치되어야 된다? 유닉스 운영체제가 설치돼서 운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초기에. 그래서 여기 어떤 자원이나 프로세스를 시간 분할로 운영해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명령을 쓰더라도 기다리지 않고 쓸 수 있게끔 시간 분할을 했던 운영체제다. 특징이 시험이 나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특징이 아닌 건 뭐냐, 이식성과 활성 좋죠. 두 사람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하는 거죠. 유틸리티 대부분 C코드, 이거 잘 나오죠. C코드. 개방형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냐면 유닉스 소스는 오픈되어 있어요. 운영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C코드로 만들어져 있고 한 10% 정도가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다 소스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운영체제가 리눅스라는 거죠. 조금 변형을 시켜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거에 비해서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죠. 어떻게 생긴지 몰라. 이건 클로우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도 분명히 시언어로 만든 프로그램 소스거든요. 그 소스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운영체제는 알 수 있는 게 오픈소스예요. 유닉스가 그렇습니다. 아래 한글 같은 경우도 시언어로 만들어졌거든요. 아래 한글 같은 경우도. 아래 한글인데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없잖아. 클로우즈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소스를 공개했으면 오픈 시스템, 공개하지 않으면 클로우즈 시스템. 유닉스는 바로 오픈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파일의 소유자, 그룹, 그 외 다른 사람들 사용자를 구분해서 파일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이 있다면 여기 존재하는 대부분의 파일들을 어떤 사람은 쓸 수 있게끔 제한을 해야 되죠. 접근 제어를 해야 되는 기술이 있다. 표준이 정해져 있고 공급자가 많고 라이센스 비용이 저렴하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멀티타스킹, 멀티 유저죠.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가 그 요런 개념이 예를 들어서 윈도우 XP는 어떨까요? 윈도우즈 XP, 여러분이 많이 쓰는 XP는 멀티타스킹은 맞습니다. 그러나 싱글 유저죠. 여러분 혼자 쓰는 컴퓨터죠. 윈도우즈 NT 네트워크 형태 운영 체제는 똑같죠. 멀티타스킹, 멀티 유저. 옛날에 만들었던 MS-DOS는 뭘까요? 싱글 타스킹이고 싱글 유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MS-DOS는 내가 프린트를 하잖아요. 그럼 딴짓 못해요. 프로그램 다운받잖아요. 다운 끝날 때까지 아무 짓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싱글 타스킹이라는 얘기죠. 혼자 쓰는 거고 싱글 유저 구분하셔야 되겠죠. 계층적 중요하고 커널이 작기 때문에 이식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운영체제죠. 핵심 프로는 운영체제. 자,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컴퓨터 A라는 컴퓨터가 있고 B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롬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여기 안에는 컴퓨터로 동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내장되어 있죠. 운영체제는 뭡니까? 소프트웨어잖아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니까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 있는 기능을 하나, 두 개 쓰는 놈이 있고 여기 있는 기능을 무진장 많이 쓰는 놈이 있겠지. 그러면 어느 게 더 이식성이 많습니까? 이 두 개를 썼다는 것은 이 하드웨어적인 어떤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아주 기초적인 것만 썼다는 얘기 아니야. 어느 컴퓨터에도 이 두 개는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많이 쓰다 보면 없는 기종도 있죠. 이것은 이식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는 이익성이 떨어져요. 윈도우즈. 유닉스는 이익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컴퓨터에도 다 설치가 됩니다. 커널은 프로세스 관리, 기억 장치, 입출력 기능하고 쉘 요 두 개 구분하는 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했을 때. 그러니까 프로세스 관리 뭐 이거 하고 입출력 관리 모든 프로그램들 운영체제에 내장된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은 다 커널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커널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죠. 실행 중인 제어 프로그램을 우리가 커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운영체제가 갖고 있는 내재된 프로그램을 다 커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프로세스 관리나 장치 관리나 입출력 관리는 누구에 의해서 사용자에 의해서 명령이 주었을 경우에 실행되는 거죠.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명령을 주는 순간에 이걸 받아서 이걸 건드려 주는 거 아닙니까? 요걸 누가 하는 거야? 쉘이 하는 거죠. 쉘. 그러니까 사용자가 명령을 준 거를 해석해서 이 프로그램 실행하라고 실행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래 탐색기를 썼을 때 윈도우스를 쓸 때 내가 어떤 특정한 파일을 찍어서 이쪽으로 드래그 시키면 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사라고 하는 카피 프로그램은 커널이에요. 그런데 이걸 찍어서 이쪽으로 옮긴 건 누가 해석을 하는 거야? 쉘이 해석하는 거라고. 사용자가 이걸 이쪽으로 복사하는 의도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복사해주는 명령은 바로 쉘이라고 하는 겁니다. 쉘 프로그램. 자, 좀 더 보죠. 사용자 위주의 시스템 명령을 주는 거 하죠. 동일하게 주변 장치, 하드웨어적인 부품, 이것들을 다 파일로 관리하죠. 소프트웨어적 파일로 유닉스는 생성 기능을 갖는다. 자,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자, 유닉스는 쉘과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 다음에 커널로 구분합니다. 유틸리티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거죠. 실제로 유틸리티는 기본적인 운영체제에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유닉스에서는 쉘과 커널과 유틸리티를 포함시켜서 유닉스 운영체제라고 해요. 워낙 제공되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유틸리티는 상관없이. 하드웨어 보호 서비스 모든 기능,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다 이런 설명을 했을 때 뭐로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사용자 명령을 입력받아서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어 해석기, 인터페이스 담당, 사용자와 커널 사이에 존재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뭐다? 쉘로 대답하셔야죠. 운영체제 갖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 애들은 정적으로 존재해요. 이 정적으로 존재하는 이놈이 누구라고? 바로 커널이라. 그럼 사용자가 명령을 주면 그걸 잘 해석해서 어떤 명령을 가져와서 실행할까? 그걸 고민하고 해석해서 실행해주는 놈이 바로 쉘. 구분할 수 있겠죠? 설명했을 때 뭔지를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구성은 뭐예요? 역시 커널, 쉘, 유틸리티로 존재하고 데이터베이스, 컴파일러,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유닉스에서는 유틸리티까지 뭘 포함한다? 운영체제로 포함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유닉스의 파일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 블록이라는 게 있죠. 부팅할 때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있는 운영체제가 컴퓨터를 켜게 되면 메모리를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부트 블록이죠. 부트 스트랩, 부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트 블록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슈퍼 블록, 그 다음에 실린더, 아이노드 테이블, 파일 데이터 블록 실제 데이터죠. 이거는 요게 중요합니다. 아이노드가 슈퍼 블록은 뭐냐면 아이노드 테이블 크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 종합적인 정보를 다 수록하는 것이 슈퍼 블록이고 사용자의 블록에 대한 정보, 통계적인 여러가지 기타 파일들에 대한 관리 정보라든지 삭제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실린더 그룹 정보 블록이다. 자, 블록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아닌 거를 찾아라.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물어보면 슈퍼 블록이 주로 잘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아이노드 테이블인데요. 아이노드 테이블이라는 건 우리가 파일 시스템 FCP와 같은 의미예요. FCP가 뭡니까? 메모리에 운영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에서 어떤 파일을 가지고 계서는 뭘 해줍니까? 오픈하죠. 그래서 파일에 대한 제어 블록을
오픈하는 겁니다. FCP를 오픈하는 거죠. 유닉스에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노드라고 하는 거죠. 그 파일 관리 항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닌 걸 찾아라. 특히 요게 헷갈리죠. 요거. 요 세 개를 반드시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닉스는 파일을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a.text라고 하는 파일이 있다고 하면 이게 사용자가 있겠죠. 소유자가 만약에 chor이라고 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이 사용자들이 여러 사람이 존재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그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 소유예요. 그래서 이 최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면 여러분 보통 유닉스를 접속을 했다 그러면 보통 이제 id입니다. id 폴더명이. 그래서 유닉스에서는 바로 이 파일 관리, 개인 관리를 번호로 관리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내가 500번이다 그러면 내가 500번이에요. 그럼 이 전체 그룹은 만약에 300번이다 그러면 300번이 그룹 아이디가 되고 개인 소유 아이디는 500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한 거는 어디 개인 소유는 500번, 그 다음에 그룹은 300번에 속해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걸 유저 아이디, 그룹 아이디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텍션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이 파일에 대해서 소유자는 읽고 쓰기 실행할 수 있다. 그룹 사용자, 여기는 뭐죠? 어떤 누구든. 그러니까 내가 이 컴퓨터 유닉스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소유자가 접근할 수도 있고 이 파일을 그룹 사용자가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수도 있죠. 그 권한을 read, write, w로 구분해서 처리해 주는 것을 우리는 프로텍션이라고 그래요. 뒷부분에 나와요. 블록 주소는 실제로 이 파일이 어느 하드디스크의 어느 부분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앞에서 인덱스 블록 체인 기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인덱스가 존재하고 여기 블록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text가 여기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파일을 찾아갈 때 여기로 와서 이걸 찾아서 메모리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간접, 2중, 3중 간접 부정 방식이 있다. 1차, 2차. 그죠? 처음 생성 시기, 마지막 사용 시기도 집어넣습니다. 최종 수정 시기에 구분을 잘 하세요. 링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파일을 A라는 사용자와 B라는 사용자와 C라는 사용자를 링크를 걸어서 소유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하나지만 링크적으로 걸어서 소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윈도우즈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파일이 있어요. 이걸 갖다 이쪽 폴더에다 옮기고 저쪽 폴더에다 옮기면 예를 들어서 이게 1기가라고 합시다. 우리가 보통 영화 파일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쪽 폴더에다 갖다 놓고 또 이쪽 폴더에다 갖다 놓으면 2기가 낭비되는 거죠. 2기가 사용되는 거죠. 근데 유닉스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실체는. 단지 링크를 걸어서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하이폰이 있으면 정규, D면 디렉토리, 소켓, 그 다음에 장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모르더라도 요 정규와 디렉토리하고 요 항목만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생기죠. 자, 그래서 목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에서 탐색기를 열어보면 a.text 이렇게 나오죠. 확장자 파일명, 주 파일명, 그 다음에 크기 나오잖아. 크기. 예를 들어서 3600바이트다. 날짜, 시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파일명 나오고 수정한 날짜, 그 다음에 뭐 유형 나오고 뭐 크기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윈도우 XP나 뭐 7에서. 근데 유닉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RW, R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O다, 뭐 CHOI다, 뭐 STD다, 그 다음에 크기가 3600이다, 날짜, 시간, 그 다음 파일 맨 끝에 나와요. 유닉스는 이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바로 이 파일에 대한 권한이에요. 소유자는 어떤 거다? 소유자 최라는 사람은 읽고 쓰기 수정할 수 있죠. 실행 파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X가 있으면 실행 파일입니다. 그룹 사용자, 이 최가 속해 있는 그룹이 있겠죠. 내가 어떤 뭐 인사부에 속해 있다 면 인사부 그룹 안에 속해 있다 그러면 인사부가 std라는 그룹이야. 그러니까 std라고 하는 폴더 안에 여러 개의 사용자들이 존재해. 뭐 choi도 있고 뭐 킴도 존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 속해 있는 파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는 소유자고 그룹 사용자는 std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거다? 여기 있는 애들이나 여기 있는 애들은 이 파일을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외부에서 전혀 모르는 사용자가 접근했을 때는 이 파일을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있습니다. 일 수 있다는 얘기죠. 얘를 만약에 하이퍼는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볼 수 없는 거죠.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 이 파일을 5명이 이 링크를 걸어 쓴다는 거죠. 이건 내 소유지만 다른 사람도 이걸 쓸 수 있고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다. 5명이 연결해서 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링크 수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용량이 만약 1기가라고 하면 5기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용량을 갖고 있는 걸 소유로서 링크로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기, 날짜, 시간, 파일명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링크 수, 소유자명, 그룹명, 크기, 날짜, 시간, 맨 마지막에 파일명 되겠죠. 자, 파일 속성은 일반 파일이라는 거고 D면 뭐라고? 폴더란 얘기예요. RWX, RWX, RWX.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수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어떤 형태로 작업을 하는지 살펴보죠. 지금 내가 a.text라는 파일이 예를 들어서 rw r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r 이렇게. 이건 뭐예요? 나만이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몰라. 존재 자체도.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이게 r이 있으면 1이에요. 없으면 0이고 100 100이라고 얼마야? 이 6이죠. 3비트를 6 44거든요. 이건 얼마야? 100 000 000이니까 400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파일을 이런 형태로 속성을 바꿔내려면 유닉스 프롬프트 상태에서 change mode라는 명령을 씁니다. 그래서 400하고 a.text 이렇게 써주고 엔터를 치면 속성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 프로텍션이 여기죠. 파일 속성. 그죠? 요거. 내가 누구나 다 공개하고 싶어요. 어떻게? RWX, RWX, RWX. 이건 다 실행 파일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주면 될까요? 내가 111, 111, 111이잖아. 그러니까 777이네? 그러니까 change mode 777 a.text 이렇게 명령을 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러 change mode 얼마야? 644 a.text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모드가 이거죠. 그냥 파일을 하나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644 모드로 만들어져. 그걸 바꿔라 이런 명령, 그 명령이 뭐다? change 모드 이런 것들 다 언급이 됐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유닉스의 주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유닉스라는 그 시스템을 대부분 사용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 쓰는 거와 전혀 다르죠. 물론 이제 많이 비주얼화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GUI, 그래픽 인터페이스 여러분 쓰는 윈도우 XP는 마우스만 갖고 조절하지만 유닉스는 대부분 키인을 해서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라고 그러죠. 이제 보통 이 샵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 사용자, 권한 사용자가 쓰는 샵이고 일반 사용자가 접근했을 때는 달러 상태로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이렇게 ls라는 명령을 주고 딱 엔터를 치면 파일 리스트가 쭉 출력이 되고 달러 상태에서 클리어 이렇게 해주면 화면이 깨끗이 지워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령을 주는데 이 명령어들을 여러분 사용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이거 설명을 했을 때 어떤 명령을 마감하는 거냐 이렇게 찾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별표로 표시한 건 한 번쯤은 다 언급이 되었던 거 또 답이 되었던 것들이에요. 자, 어세스라는 건 한 번도 안 나온 적 있죠. 파일의 접근 가능성을 확인해 봅니다. 어떤 특별한 액세스 해주고 예를 들어서 a.text를 채보면 이것이 어떤 사용자에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리스트가 출력이 되는 거죠. CMG 모드는 금방 썼던 거예요. FCP를 닫아줘라 이런 얘기는 운영체제에서 어떤 파일을 오픈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오픈시킬 때 뭘 가져오는 거예요? FCP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이 FCP를 닫아라 이게 이제 클로즈고 클로틀은 생성하거나 다시 기록하는 거죠. 파일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복사하는 겁니다. 이 FCP를 다른 데로 복사하는 명령이 바로 DUP고 change 그룹이라는 거는 change on과 같은 맥락이죠. 얘도 같은 맥락이죠.
어떤 특정한 파일이, 예를 들어서 a.text라는 파일이 소유자가 만약에 아까처럼 choii고 그룹 사용자가 std다라고 하면 이 a.txt 파일이 어떤 접근을 막고자 할 때는 change mode라는 명령을 써서 하지만 얘를 내가 김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 소유자를. 그러면 change on으로 쓰는 거고요. 내가 그룹 자체를 다른 AA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change grp라고 하는 거를 쓴다는 거예요. 요게 아주 잘 나오죠. 파일 시스템 일관성이 있어 검사하고 대화식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파일에 SCK를 쳐주면 뭐 전체를 쳐주면 그 파일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복구할 건지를 쫙 리스트로 뽑아서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파일 시스템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디렉토리를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픈 역시 FCP를 연다. 그러니까 요거 단독으로 나온 건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문제 속에 나오지만 뭐 파일 시스템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왔던 거죠. 단독으로 답이 되었던 문제들입니다. 디렉토리 관련 명령이죠. 내가 만약에 이 슬러시에서 유닉스 파일 시스템인 뭐 usr 폴더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빈. 그 다음에 뭐 로컬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 현재 디렉토리에 여기 있다고 합시다. 현 디렉토리가. 그럼 내가 상위로 올라가려면 cd를 써도 되고요. chdr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슬러시를 쳐주면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일로 내려가고 싶어요. 그러면 cd로 쓸게요. cd 해주고 슬러시 빈 이렇게 써주면 현재 디렉토리로 이동됩니다. 자, 이런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지워라, 그 다음 마운트 시켜라. 파일 시스템을 서버 시스템을 요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쓸 때 쓰는 명령. 언마운트는 반대. brk는 데이 세그먼트 크기를 변경하는 거죠. 세그먼트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가상기억 장치에서 나오죠. 여기가 주 OS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분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서 이 정해진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 주기억 장치를 확정해 쓰는 개념이 가상기억 장치죠. 그래서 여기가 크기가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페이지라 그랬고 다르면 세그먼트라 그랬습니다. 그 세그먼트 키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가 있지만 그걸 수정할 때 쓰는 게 바로 brk이고 특수 파일을 만드는 명령 nknode.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 명령을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xi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거죠.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행 중에 있다고 합시다. 이게 300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갖다 죽이고 싶다 그러면 EX를 쓰는 거고. 요거 잘 나옵니다. FRK. 시스템 콜 중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 복제하는 명령. 잊지 마세요. 프로세스를 생성. 메모리에 적재하거나 이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 매우 잘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get PID. 프로세스 아이디가 있죠. 그죠? 프로세스 아이디. 자신의 프로세스명, 그룹명, 프로세스의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어떤 특별한 프로세스가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있잖아요. 그런 거의 정보를 가져오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get PID. 부모, 이거에 상위 프로그램이 있다면 상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라. 여기 parent죠. 이거는 프로세스를 제거하라. 지금 했던 이 프로그램을 지금 메모리에 찍어라. 여러분이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특정한 컨트롤 알트 대리라든지 아니면 작업 관리자를 열어서 프로세스를 죽여놓은 거와 똑같죠. 만약에 키를 5를 해주면 운영체제는 중단됩니다. 그죠? 물론 얘는 사용자가 할 수 없고 관리자가 하겠죠. 키로 하면 다 컴퓨터 껐다 키는 겁니다. 슬리프 중단하는 거죠. 프로세스를 완전히 중단하는 게 아니라 잠시 대기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명령을 가지고 조합을 해주고 조합을 해서 운영체제를 변경하거나 운영체제를 좀 더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됐고 uname 파일 운영체제가 버전이 현재 뭐냐. 지금 내가 운영체제가 어떤 버전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운영체제 현재 버전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 기본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프로 상태가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만약에 300개다. 이 운영체제에서 그 리스트를 보여달라 그러면 ps 써주면 리스트가 쫙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잘 나오죠. ex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시스템 호출을 하는 겁니다. 아까 frk하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wait
잠깐 멈춰라. 시그널, 신호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슬립과 웨이크업 같은 게 있었잖아요. 세마포아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사용됐던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야? 선점하겠다는 거죠. 요것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ls라는 명령을 추게 되면 현재 디렉토리에는 목록이 쫙 출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ls 명령 주고 앰퍼센트를 치고 치면 이게 안 나와요. 아무것도. 그 다음에 계속 다른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작업을 지시했는데 굉장히 명령을 줬는데 굉장히 화면에 뿌려지는 일이 많아. 귀찮잖아. 다른 명령을 주고 싶은데 여기다 앰퍼센트를 치고 엔터를 치면 이거 화면에 안 나온다고. 계속 작업은 백그라운드 깔리면서 그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앰퍼센트. 그 다음에 얼버트라는 건 이제 비정상적인 것을 중단하는 거고, 파이프라는 것은 정보 교환, 프로세스 간의 통신. 그러니까 어떤 이 정보를 결과를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 결과를 다른 프로세스, 다른 파일에다 옮길 때 쓰는 명령을 파이프라고 하죠. 세마포아를 얻는 거죠. 세마포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setget. 메일, 그 다음 핑거. 하나의 컴퓨터에 연결된 여러 사용자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지금 접속하고 있는지를 써보면 핑거 이렇게 써주면 이 리스트를 쫙 출력이 되는 형태의 명령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편집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유닉스 상태에서는 아래 한글이나 뭐 메모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dd하고 내가 a.text 해주면 화면이 이렇게 떠요. 뜨는 건 아니죠. 이렇게 편집기 화면 같은 게 떠요. 그래서 막 데이터를 입력해서 명령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건데 라인 단위로 한 라인 단위로 가는 것이 ed이고 별로 안 쓰고 vir를 보통 많이 쓰죠. vi하고 a.text라고 한다면 여기 상당한 명령들이 존재합니다. 복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 명령. 이것이 vi 편집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법령 일반적인 사용되는 명령어는 cat 만약에 cat 해주고 a.text 해주면 이 파일의 내용이 쫙 출력이 되는 겁니다. rm 해주고 별표 해주면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이 다 지워져. 그러니까 만약에 지우고 싶다, 요거만 지우고 싶다 그러면 cat 해주고 cat이 아니라 rm 해주고 a.text 해주면 이 파일이 제거되는 명령. 파일 복사하는 명령. diff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이게 서로 어떤 파일인지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명령을 diff라고 명령을 주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계속 출력해 줍니다. 그립 파일을 찾는 거죠. ls 앞에서 했던 목록 보여주는 명령. 파일 이동하는 거. 파일 카피하고 이동 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카피는 원본 자체가 남겨지는 거죠. 근데 move는 어떤 겁니까? 원본 자체가 없어지죠. 파일의 사용량을 출력하는 거라든지 디스크 남아있는 공간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형태가 다 출제가 됐던 거죠. 이러고 이런 거 답이 되었던 것보다는 주로 출제됐던 문제. 그 다음에 유닉스 명령어 중에서 절대 경로라는 거하고 상대 경로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건 뭐야? 유저 디렉토리 밑에 lib 밑에 디렉토리라는 영역을 직접 검색을 하거나 목록을 보여달라고 명령을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상대 지정으로 상위죠. 직접 이 루트부터 진행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디렉토리 올라가서 현재 디렉토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상위로 올라가서 또 올라가서 그다음 유저라는 데 가서 라이브러리 간 데서 디렉토리를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형태 디렉토리 이동 명령 이것을 루트부터 지정을 할 경우에는 절대 지정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위에서 상위 올라가서 내려가는 것은 상대 지정이라고 하죠. 뭐 아직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적은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닉스에 대한 개념은 주로 명령하고 유닉스의 특징, 그 다음 커널과 쉘을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명령어, 그 다음에 상대 지정, 절대 지정도 잠깐 언급이 됐던 거가 있었습니다. 산업기사에서. 그래서 명령어 했던 거 별표한 것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